자, 안녕하십니까. 10월 9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날씨가 엄청나게 춥습니다. 그죠? 내일까지는 뭐 춥다고 하니까요. 아무튼 감기 유의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그래야지 셀트의 그죠? 성공을 볼 거 아니겠습니까? 감기 걸리면 안 되잖아요.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셀트가 어쨌든 그죠? 그래도 뭐 답답한 부분은 있으나 5일 연속 보니까 상승을 했어요. 5일 연속, 그죠? 올해 들면서 어쨌든 뭐 상승 흐름을 뭐 다른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은 막 뿡뿡 9%씩 오르고 뭐 하이닉스가 오늘도 막 5% 급등을 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참 뭐 답답하긴 하지만요. 근데 말입니다. 또 하락하는 종목들 부분에서는요. 오늘 삼성 SDI가 막 4.2%나 그죠? 하락을 해서 23만 9천이더라고 보니까요. 그런 종목도 있답니다. 그래서 너무 그죠? 근데 셀트는 뭐 크게 오른 부분도 없었지만 그러나 또 이런 지난해부터 쭉 하락하는 이런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대형 기술 관련주들도 거기에 비해서 또 하락한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어쨌든 올해는 시장이 제가 이제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은 제가 이제 예를 든다면 이제 지난해에 이제 알테오젠이 어쨌든 대박을 만들어냈으니까 시장이 어려운 와중에도 그죠 지수가 하락하는 와중에도 사실 하반기 같은 경우도 시장이 별로 뭐 삼성전자도 하반기에 뭐 8만 원대에서 그죠 5만 원까지 깼었으니까요. 그런 장에서도 꿋꿋하게 그래도 알테오젠이 600%의 수익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저는 올해도 그런 종목들이 지난해보다 더 많이 나올 걸로 보여요. 무슨 말 가시죠? 그래서 자신감 가지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가 우리 이제 VVIP 분들도 마찬가지로 뭐 대부분 100%의 셀터만 가지고 오십니다. 그럼 제가 거기서 20%는 그냥 셀터를 매도를 해서요. 단기 매매를 제가 하라고 해요. 그죠? 그걸 왜 하라고 하냐 하면 우리가 주식을 한 종목을 몰빵을 해 있다? 그러면 시세 볼 필요가 없어요. 그죠? 대주주이거나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뭐 그죠? 남의 주식 보고 앉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이제 제 말은 뭐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런 저는 뜻은 아니에요. 저는 집중 투자를 하라고 합니다. 집중 투자. 그죠? 그래서 셀트리온을 100% 가지고 오면 20%는 뚫렁 매도해서 단기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기 매매를 해서 거기에 수익금으로도 그죠? 또 100%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 뭐 여기 VVIP 금액 크신 부분들 저번에도 뭐 이런 알테오전이든 이런 일부 종목 매도한 부분에서 그죠? 저축 뭐 배당 받은 거만큼은 못 들었지만은 그죠? 들어오잖아요. 올해도 마찬가지야. 올해도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지루하지가 않고 답답하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처럼 이렇게 요즘 최근에 뭐 하이닉스도 9% 급등하고 5% 급등하는데 그래도 5일 연속 상승하잖아. 하이닉스는 그래도 이틀 연속도 하락했거든. 그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니까 너무 답답하게 생각하지는 말고 그 답답함을 없애기 위해서 단기 매매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저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죠? 내가 만약에 셀트를 안 하고 다른 매매를 했으면 대박을 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왜?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작년 연말에 사실은 작년 연말에 그죠? 일주일 전에 그 20일부터 자료 만든 거라고 그랬죠. 20 며칠 날. 근데 그때 보십시오. 올해 연초에 주도주들을 그죠? 상반기 주도주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아마 뭐 잘 받아보신 분들은 막 놀랄걸요? 이런 상황에서 주가 전부 다 급등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거기에 지금 말랐더나 그렇게 뭐 주가 못 가고 있는 게 사실은 셀트리온이긴 해. 그죠? 여러분, 거기서 두세 종목 못 가는 종목도 있잖아요. 걔들이 뭐 이제 1월달 먼저 뻑 올라간다고 막 매일매일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그 자료를 연구를 하고 기다릴 거는 기다리고 지금 내가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그죠? 완급 비중을 늘리고 줄이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많은 분들이 땡큐하게도 그래서 그 자료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확신과 자신감과 시장의 그죠 흐름을 그죠 연구하고 공부해 나가야죠.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이
여기서 지금 종목들이 워낙 좋으니까 조금 올라가면 이제 후원도 한번 또 할 거야. 그럼 거기 계신 분들 뭐 그죠? 수익이 안 나신 분들은 못 하는 거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VVIP는 아무튼 이게 지금 제가 이 뭐 개별 종목들이 워낙 지금 또 좋고 하기 때문에 너무 또 많이 올라가서 하면은 좀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그거는 제가 지금 이제 거기 대행업체에서 막 자꾸 문의가 많이 와요.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둥, VVIP 뭐 3기 모집을 왜 안 한다는 둥 기다리세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쪽에 지금 셀트가 지금 20만 원 넘어가야지 이제 사실 이제 셀트가 지금 8,600원을 더하면 얼마예요, 그죠? 19만 원대 중반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20만 원대 근처에 가면 제가 3기 빨리 하고 그리고 이제 개별 종목들이 지금 뭐 어제도 꿈틀꿈틀 하니까 저도 좀 마음이 급하긴 해요. 그죠? 또 나중에 가서 셀트 올라가서 이쪽 애들이 막 많이 올라가 버리면 또 그만큼 그러기도 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만 좀 기다려 주세요.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썸네일에다가 이제 메린치의 매도가 그죠? 오늘 아무튼 멈췄어요. 오늘 이제 옵션 만기 1이기도 했잖아, 그죠? 메린치가 멈추니까 또 대신 더 매수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 물 밑에서 뭔가가 좀 꿈틀꿈틀거리고는 있어요. 최근에 또 뭐 신용도 또 막 7만 주 가깝게 던지다가 또 오늘은 또 신용이 또 약간 유입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 또 셀트는 지금 계속적으로 보면은 연기금이나 기관들이 그죠 계속 매도를 하면서 근데 과거 같으면 이렇게 이번 주에 뭐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이렇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셀트가 주가가 그죠 하방으로 큰 내려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걸 살려놓은 거는 뭐예요? 일단 첫 번째는 시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시장. 그럼 과거에는 뭐 시장이 좋았어도 밀 때 밀었잖아. 근데 그렇게 이제 밀지는 못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 가시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따가 수급 차트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제 그 셀트 말고 종목들을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쭉 이렇게 뭐 바이오든 뭐 2차전지든 뭐 또 이쪽에 조선이든 한 번씩 보여드리잖아요. 그건 시장의 흐름을 읽는 거예요. 흐름을 읽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거기에 참조를 하시라.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습니까? 올해는 어쨌든 트럼프 수혜주, 트럼프 수혜주. 그러니까 트럼프 수혜주 하면 이제 코스피 쪽에 작년부터 이어왔던 게 방산 쪽이든 또 뭐예요? 전력 쪽이든 그죠? 이런 쪽. 그리고 이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게 실적이 좋으면서 조선도 방산조선이 있잖아요, 그죠? 방산조선이. 우리 그 방산조선 나와 있잖아, 우리 자료집에. 그리고 이제 머스크 관련 부분에서는 뭐예요? 로봇, 그죠? 로봇은 제가 저번에도 그걸 못 넣었다는 게 막 그런 말씀 드렸잖아. 로봇 반드시 그런 올해 주도주를 보셔야 돼요.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그리고 AI. 그죠? 그리고 이제 공통분모에 뭡니까?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누구? 바이오. 그 정도 수준만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만 종목을 해도 몇 종목이에요. 그죠? 연구를 해도.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나시기 바란다. 그래서 셀트는 여러분들 그죠? 이제 그렇게 뭐 답답하지만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여기. 주가가 어쨌든 11월 달부터 셀트가 지금 상승 추세를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주봉 한번 봐볼까요? 주봉도 지금 어쨌든 2주 연속 양봉인데 그래서 내일이 금요일이긴 한데 내일 조금 더 뻗어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배당락이 8,600원 했기 때문에 이제 박스권 상단이 19만 5천 원이야. 19만. 그래서 제가 이 박스권 요거 돌파하면 그때는 3기, 그죠? 3기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박스권. 근데 박스권이 얼마야? 19만 5천 원이니까. 그러니까 19만 5천 원은 뚫으면은 셀트는 배당락이 8,600원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20만 3,500원이라는 뜻이잖아, 그죠? 저는 멀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자사주가 안 들어오니까 또 막 그렇죠. 다 그죠? 알아서 자사주 가지고 뭐 주가 붙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시세를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최근에 뭡니까 그죠? 00593 삼성전자가 바닥에서 이렇게 많이 빠졌잖아 하반기에. 그러면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외국인들 매수가 이제 유입이 되면서 거기에 비하면 뭐 우리 쉘터는 그죠? 오른 것도 없지만 빠진 것도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라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시장을 가만히 보면 오늘 옵션 만기되었습니다. 그죠? 오늘 변동성이 심했는데, 결국은 이제 오늘 옵션 만기일 때 가장 덕을 본 주식 업종은 2차전지예요. 그 중에서도 누구? 에코프로 BM이에요. 그죠? 또 포스코 퓨처 M이에요. 이 두 종목이 그냥 플러스로 확, 특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9% 급등이죠. 그죠? 사실은 이제 아침에 시작할 때 뭐 시장도 별로 좋지 못했지만 이쪽에 뭐 자동차나 바이오나 반도체는 나름대로 양호한 흐름을 가져갔고, 그죠? 근데 이제 오늘 만기면서 결국은 아침에 좀 약했던 이런 뭐 방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올라왔거든요. 뭐 조선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차전지 쪽에는. 2차전지 쪽에는 LG에너지 솔루션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근데 이제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LG에너지 솔루션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물론 이제 LG에도 장 막판에 땡기긴 했어요. 그죠? 근데 오늘 이제 영업이익을 보니까 영업이익이 2256억 적자예요.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적자 폭은 더 확대된 거죠. 왜? 미국의 IRA 감축 세액 공제 이 부분 자체가 한 3,300억 정도, 그죠? 들어왔으니까. 그럼 이걸 제외해버리면은 실질적인 부분에서의 뭡니까? LG에너지 솔루션의 영업이익은 거의 한 5천억 이상, 그죠? 적자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지금 2차 전지 쪽이 녹록치는 않다, 실적이, 그죠? 근데 이제 오늘 장 막판에 에코프로비엠이 막 팍 땡겨버렸어, 그죠? 누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누가 땡겼는지, 그죠? 그래서 오늘 막 옵션 만기일과 좀 연관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그러니까 단기 매매와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시라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원위치로 와서,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쭉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죠? 외국인들이 오늘 7,500억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5일 연속 매수거든요. 5일 연속. 이 부분에서는 나름 긍정적이죠. 근데 외국인이 사는 게 뭐예요? 반도체예요. 오늘 하이닉스를 막 엄청 사들였죠. 그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 시장이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매도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었고, 삼성전자가 바닥 만들고 그 바닥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사주로 만든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외국인들이 다 작년부터 하반기에 털어낼 걸 다 털어냈다 보는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가 여기서 오른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지수가 안정적이라는 뜻이에요. 지수가 안정적이라는 것은 뭘 의미해요? 셀트의 공매도가 가장 도용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셀트가 기관들의 매수가 안 들어오잖아요. 전체 시장에서도 기관들이 그렇게 매수를, 오늘 뭐 사모펀드가 1184억이나 던져버렸잖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금융수사가 오늘 얼마 팔았습니까? 5,300을 팔았어요. 그 기관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게 주식의 매수를 가장 하는 편은 아니에요. 지금 최근에 보면은 제가 올해 들면서 최상목 대대행이 되면서 이제 연말에는 환율하고 주식을 별로 신경 안 쓰더라고요. 그죠? 근데 딱 대대행 되고 나서부터는 조금, 그죠? 방어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환율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그렇고. 그 연기금의 이제 수급이라든지 환율 부분에, 그죠? 그래서 참 다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그죠? 그래요. 또 이거 이야기하면 또 이제 또 막 그러니까 그냥 주식시장이 아무튼 좋은 쪽이 지금 좋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오늘 보면은 하이닉스가 5% 급등이에요. 5%. 그죠? 그리고 오늘 뭐 기아차도 2.2%. 포스코 퓨처도 결국은 플러스. 근데 오늘 보면 삼성 SDI가 4%, LG에너지도 4% 급락이죠. 그죠? LG화학도 뭐 그렇고. 그 전반적으로 이제 바이오 쪽도 보면 이제 오늘 ABL이 급등을 보여주는 또 모습을 보였어요. 그죠? ABL이. 그 반도체 소부장 쪽은 뭐 아무튼 한미반도체가 결국은 막판에 마이너스로 갔지만 빠지면 또 뭐 그죠? 슬슬 또 기회가 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뭐 HD 한국조선, 조선주들. 그런데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9% 급등했거든요. 장 막판에 그냥 마이너스에서 막 플러스로 확 당겨버렸고, 그죠? 5장 막판에, 그죠?
그리고 이제 오늘 로봇들이 강했죠. 그러니까 로봇은 이제 뭐야? 그러니까 머스크 관련 부분의 테마가 로봇 또 뭐예요? 자율주행 AI, 로봇 자율주행 AI, 그죠? 트럼프 관련주, 조선전력, 방산, 그 두 개는 여러분들이 올해 그죠? 아무튼 순환 상승을 하겠죠.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그렇게 장이 저는 어렵지만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간에 올해 장 뭐 그죠? 나쁘지 않는 부분으로 긍정적으로 본다 저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왜? 워낙 우리 시장이 그동안에 글로벌 주식 시장과 디커버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앞으로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은 그러니까 어제도 그죠? 미국 시장의 혼조 부분. 그래도 최근에 이제 잠깐 미국 시장 잠깐 볼게요. 자, 지금 나스닥이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뭐냐 하면 20일을 올리느냐 그 차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제 박스권 하단이 아무튼 뭐 19,100, 200이잖아. 박스 상단이 2만이고 요 안에 갇혀 있어도 우리는 좋아요. 우리의 주도주들은 달려 나간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20일을 또 뭘 봐야 됩니까? 테슬라가 20일을 돌파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테슬라가 그죠? 20일 지금 주가가 20일을 깼으니까. 응? 그리고 또 이제 애플도 20일을 깼으니까. 그리고 또 뭐야 엔비디아는 지금 상승 추세에 놓여 있는 것이고 그죠? 엔비디아. 요즘 엔비디아가 어쨌든 첸승황이 그죠? 황 아저씨가 어쨌든 뭐 말만 하면은 아무튼 결국은 HBM 부분에서는 누구야? SK 하이닉스예요. 그럼 SK 하이닉스와 친한 애들 그쪽에 쭉 그죠? 그러니까 올해도 마찬가지로 AI 반도체 부분에서 작년에도 상반기에 이쪽에 뭡니까? 좋았잖아. 그죠? 한미 반도체도 작년 상반기에 뭐 19만 원까지 갔었으니까. 그러니까 올해도 그런 케이스로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잘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근데 이제 오늘 셀트는 보면은 야, 그죠? 신기하게 오늘 자사주가 한 주도 안 샀어요. 저도 왜 안 살까 생각을 뭐 만기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아무튼 뭐 속은 좀 상할 수도 있지. 빨리빨리 자사주를 끝내야 이제 주가가 좀 또 올라가는 흐름을 보일 텐데 그죠? 근데 지금 이제 보시면 6일 연속 상승을 했어요. 그죠? 1월 3일 날 1월 1일 날 한 방 팍 누르고 그러니까 이게 연말 12월 30일 날 3.9% 급등식이고 그 다음날 새해 첫날 그냥 3.8% 급락시켜 버렸잖아요. 그럼 과거와 작년 지난해와 반대였죠. 지난해는 1월 2일 날 막 급등을 시켜 버렸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꾸준히 지금 5일 연속 상승이에요. 5일 연속 기록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오늘 자사주는 제로였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큰 축의 시황 부분에서는 이번 주가 이제 CES 그죠? CES 이제 시장이었다면 또 다음 주는 뭐가 있습니까? 이제 JP모건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화두는 이제 결국은 그게 반도체 소부장과 이어지는 거잖아요. 반도체. 그러니까 뭐 이번에 CES에서 여러분들 그죠? 정보 들은 게 뭐예요? 삼성의 HBM 그죠? 마이크론이 뭐 어쩌고저쩌고 또 뭐 앞으로 뭐 이쪽에 뭡니까? 양자 컴퓨터는 뭐 2, 3년 후에 봐야 된다. 뭐 그런 거 막 그러니까 첸스황의 발음밖에 기억이 안 들어오죠. 그죠? 그럼 다음 주에는 이제 뭐가 들어오겠어요? JP 모건의 컨퍼런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는 결국 이제 우리 지금 시장의 축은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아마 뭐 빠르신 분들은 뭐 다 이제 제가 이렇게 하면 눈치를 다 채는 분도 많이 계시기도 한데, 결국은 이제 AI 반도체거든요. 그죠? AI 반도체, HBM이고요. 그죠?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바이오 쪽은 뭐냐 하면 올해 화두는 결국은 뭐가 됩니까? 지금 셀트가 지난해부터 막 한다고 하고 있던 ADC예요. 그래서 오늘 그 영향을 좀 받았던 주식이 뭡니까? 덩치가 무거웠던 ABL이 그냥 한번 뽕 움직이 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으로. 셀트는 그러면 이제
SC 제형도. 그러니까 이제 SC는 뭐 이제 상용화가 거의 뭐 다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리고 이제 로봇, 그죠? 일론 머스크, 성장산업, 자율주행. 하여튼 뭐, 그 다음에 또 보면서 하고. 자, 그럼 이제 오늘 이걸 이제 보면, 자, 오늘 이제 외국계가 오늘은 이제 금은머리 신한하고 JP가 매수한 거잖아요. 56,000주.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요거는 뭐냐 하면, 메릴린치가 매도가 멈추면서 뭡니까? 그죠? 오히려 JP 모건과 신한이 끝까지, 막판에 이제 신한이 또 매수가 확 유입이 되었고, 막판에 누가 던졌어요? 차명 성격의 창구인 KB금융이, 그러니까 KB금융이 던진 거를 누가 받아갔어요? 그죠? 신한이 받아간 거잖아요. 신한이. 그러니까 똑같은 놈들이에요. 금물량이나 금물량이나. 아무튼 자전만 계속 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간에. 근데 이제 자전을 이번 주에도 돌렸지만 저점을 높였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자, 기관들이 35,000주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오늘 금융투자 쪽은 크게 매도가 나왔지만 셀트도 마찬가지로 금융투자에서 매도는 나왔어요. 근데 누가? 신한하고 누구? JP 모건이 프로그램을 통한 부분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전체 금융시장의 매도가 오히려 매수로 지금 잡힌 거잖아. 그죠? 그럼 오늘 기관들이 오늘도 다 매도라는 뜻이에요. 연기금도 2만주, 사모, 투신, 보험. 3월 뭐 큰 매도가 있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전히 셀트의 이 주가의 흐름은 누가 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기관들이 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럼 셀트의 공모전 누가 한다는 뜻이야? 기관이 한다는 뜻이야. 그죠?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앞으로 유입이 되는 부분에서는, 그죠? 그래서 따박따박 잘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오늘 메릴린치의 매도가 멈춘 게, 만약에 내일도 메릴린치 매도가 없다. 그러면 이제 1달러는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메릴린치의 매도 물량을 누가 가져갔습니까? 대신증권이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대신도 작년에 매수했던 것도 나오지 않은 걸로 봐서는 얘들의 물량이 앞으로 뭐 올라가는데 누르려고 하는, 물론 이 창구도 공모도 창구이긴 하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메릴린치가 어쨌든 오늘은 어제까지만 해도 올해 들어서 22만 8천 주를 매도했는데 안 나왔다는 거고. 그래서 오늘은 보면 이제 누가? 몸통, 삼성이 막 냅다 눌렀고, 그죠? 또 차명 성격의 KB 애들이, 그죠? 막 눌렀고. 그리고 이제 신한하고 JP 모건, 검은머리 물량이 매수를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프로그램 매도 부분도 있었으나 검은머리가 매수를 어쨌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 메리처는 이제 셀트의 이쪽 그 사사주 창구이기도 하고, 뭐 셀트한테 나쁜 창구는 아니에요. 긍정적인 창구예요. 근데 이제 NH는 셀트한테 나쁜 창구예요. NH 애들은. 응?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시장을 이제 시장 읽는 거예요. 자, 오늘 SK 하이닉스가 210만 주 매수입니다. 그럼 누가 팔았어요? 기관 애들이 오늘 32만 주 팔았죠. 그죠? 기관. SK 하이닉스 20만 500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SK 하이닉스도 성장과 실적을, 거기에도 성장 부분에서는 HBM, 응? 셀트는 뭐, 바이오시밀러 부분 자체가 성장 산업이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거기에 이제 신규 바이오시밀러 계속 나오고 있고, 신약 부분에 진페트라도 있으니까. 그래서 가격을 제가 비슷하게 비교를 하자는 뜻이야. 근데 셀트는 이제 어쨌든 뭐, 지금 여기서, 그죠? 가격이 이제 좀 차이가 나는 거는 8,600원을 더 해야 되잖아, 셀트는. 그죠? 그럼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또 조만간 뭐 왔다 갔다 이제 하겠죠. 등락을 왔다 갔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은 삼성전자도 오늘도 매수해요. 그럼 이틀 연속 매수니까 오늘 삼성전 누가 팔았어요? 기관놈들이 팔았어요. 320만 주를 팔았어요. 뭘로? 프로그램으로. 오늘 만기에 약간 뭐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여전히 외국인들은 뭐야? 반도체를 오늘 크게 샀다는 거. 그죠? 또 하나. 외국인들 지금 어제도 기아차를 29만 원 사더니 오늘도 77만 원 샀어요. 물론 뭐 고점 대비 밀리긴 했으나. 그죠? 그래서 자동차와 반도체를 산다는 것은 우리 시장의, 그죠? 바닥을 확인한다는 뜻이거든요. 자, 근데 이제 LG 에너지는 오늘 실적이 안 좋다고 그랬잖아. 근데 오늘 실적이 안 좋으면서 LG 에너지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도 10만 5천 주. 그러니까 최근에 외국인들이 10만 5천 주 판 적이 별로 없거든요. 아, 이거 실적이 안 좋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기관 애들도 11만 주나, 그죠? 던졌어요. 그동안 러브콜을 계속 보내던 때가 이제 연기금 좀 파는 모습. 그래서 오늘 기관들이 조금, 그죠? 실적이 안 좋은, 그러니까 실적이 뭐 좋은 상태에서 판다는 것은 그렇지만 실적이 안 좋은 상태에서 파니까 조금은 좀 그렇다. 근데 주가는 오늘 많이 땡겼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뭐 9% 급등을 시켰으니까. 근데 에코프로 BM도 뭐 실제 좋을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LG가 안 좋은데, 그죠? 그래, 삼성 SDI도 당연히 좋을 수가 없을 것이고. 자,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오늘 기관들이 이놈들이 30만 원을 샀어요. 외국인들은 오히려 최근에 사다가 오늘 또 확 땡기니까 외국인은 팔아먹고. 그죠? 누가? 금융투자자들이. 그죠? 그래서 오늘 내일 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오늘 만기류에 영향을 좀 있지 않았었나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리고 이제 ABL 바이오는 외국인들이 33만 주. 기관들도 6만 3천 주. 그죠? 외국인들이 33만 주를 ABL을 샀네요. 이스페타시스 72만 주. 기관 쌍끌이죠. 이것도 뭐예요? 엔비디아 수혜주잖아. 그죠? 그 최근 이제 엔비디아 수혜가 이제 이쪽 부분도 있지만 또 뭐가 있습니까? 유리기판도 또 수혜주로 그죠? 부각이 되고 있잖아. 그죠? 유리기판. 그리고 이제 로보티즈도 오늘 기관들이 12만 주나. 로보트. 바이오. 또 뭐예요? ABL이 아니라 뭐죠? 이거 중에. AI 반도체.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런 부분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왜 말씀을 이렇게 쭉, 이런 종목들을 이렇게 외국인 수급을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장을 읽으라고, 여러분들. 읽으면 내가 어디 있으면서 매수를 할까? 이런 답이 또 나오거든요. 어디에서 좀 단기 또 물량을 줄일까? 이런 부분만 여러분들 해도, 그죠? 저는 뭐 크게 시장 어려움이 없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우리 VVIP 분들도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뭐, JR태우전이 이렇게 많지 않았지만 올해는 저는 지난해보다도 많을 것 같아. 그리고 그 자녀집에도 최소한 서너 개는 꽉 들어앉아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걸 워낙 뭐 많이 여러분들 구입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브리핑을 조금씩 할 테니까요. 참조해 보시고요. 그렇다고 그걸 제가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어. 그죠? 왜? 저는 또 우리 VVIP 분들이 더 소중하고 귀하니까. 아시겠죠?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모든 게. 그죠? 자, 화이팅 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장과 지주 셀트리온 화이팅입니다.